허리가 끊어질 듯 힘들어도 그 희생이 마땅한 도리라 여기며 한평생을 살아온 우리네 어머니. 그러나 고단한 삶의 무게에 어머니의 허리는 소리 없이 내려앉고 말았다.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것은 극심한 통증. 어디까지 좀 걸어가면 앉을 때밖에 안 보여요. 내가 어떻게 그래서 아이고 나 한 달을 살다 죽어도 나 허리 좀 피고 좀 나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 아저한테 얘기까지 다 하고. 허리에서 시작된 통증은 다리와 발까지 이어져 보행 장애로까지 이어지는데 자칫 다리 질환으로 오인을 받기도 한다. 허리 아팠을 때는 이래갖고 다녔지. 이쪽으로 그냥 이 통증이 여기까지 다 있었어요. 특히 이제 골반 쏙쏙쏙쏙쏙 그러고 찌릿찌릿찌릿하고 이래.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어머니의 허리. 다시 되돌릴 방법은 없을까? 네, 편안한 아침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 닥터 오늘은 꼬부랑 할머니. 네, 이 노래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참 이 꼬부랑 할머니 경쾌한 멜로디 참 좋죠. 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참 슬픈 현실이에요. 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험난한 인생길을 보여주는. 아마 이 노래 곽도원 선생님도 예전에 많이 불렀잖아요. 많이 그죠? 불렀고 요즘 네. 아이들도 부르고 그래서 네. 손주들은 할머니 등이 처음부터 꼬부랑 할머니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옛날 사진을 네. 보여주면 깜짝 놀라죠.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예뻤단 말이야 이러면서 그 곧던 허리, 그 네. 탱탱하던 피부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주름도 생기고 허리를 받쳐주던 근육, 인대 다 이상이 생기면서 점점 꼬부랑 할머니가 되신 거지요. 그렇죠. 예.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정말 열심히 가족들을 돌봤던 우리 어머니들 참 짠한 느낌마저 주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TV 닥터 고단한 삶의 흔적 그 세 번째 시간 척추 질환입니다. 오늘 척추 질환의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훈 신경외과 전문의께서 오늘 아침 스튜디오 함께 해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네. 우리가 꼬부랑 할머니 노래 듣고 왔잖아요. 그죠? 네. 예. 아니 왜 나이가 들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뒤로는 안 그러니까 굽어요? 이유가 뭐죠? 이유부터 알아보죠. 네. 꼬부랑 할머니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우리 이제 정상적인 사람의 몸은 앞에서 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일자로 보이는 게 정상이고 네. 옆으로 봤을 때는 완만한 S자 커브를 그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 근데 이런 완만한 S자 커브를 그려야 되는 등이 음.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이게 커브가 없어지거나 네. 아니면은 너무 커브가 심해져서 이렇게 되는 것을 꼬부랑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예. 커브가 이렇게 없어져서 똑바로 서게 되는 것 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편평등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50대, 60대 이상 되시는 그런 여성분들에서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가지고 항상 이렇게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 등 뒤에 있는 근육, 인대들이 약화된 상태로 이게 굳게 됩니다. 그러면 네. 허리를 또 이렇게 펼 수가 없게 되고 여러 가지로 통증도 유발하게 되고 또 구조적인 이상이 생기게 되는 것 이런 네. 것을 꼬부랑병 또는 평평등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보통 그 어르신들 중에 왜 이렇게 조금 걷다가 다리가 아파서 주저앉고 또 걷다가 주저앉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분들 척추관 협착증 이렇게 진단받고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말이 좀 어려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어떤 네. 병인가요? 제가 모형을 가지고 선생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 네. 이게 이제 척추 모형인데요. 예. 척추가 이 하얀 거 이게 척추뼈가 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척추뼈고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 노란 부위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네. 뼈와 뼈 사이에 완충 작용을 하고 예. 이제 예. 움직일 수 있게 관절이 되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뒤에 이렇게 노랗게 있는 이것이 척수 신경 네. 머리에서부터 쭉 허리까지 내려오는 신경이거든요. 네네. 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이 관, 예. 이것을 우리가 척추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척추관이 좁아져 가지고 네. 이 신경이 눌리게 되는 이런 것을 보고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예. 201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네. 쭉 그래프가 자라나는 걸 보시면 50대 이상부터 확실히
척추관 협착증 환자가 많아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우리도 약간 위험한 나이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겠네요. 네, 그죠? 네. 사실 저희 어머니도 허리가 좋지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밤에 주무시다가 네. 갑자기 다리가 막 전기가 오는 것처럼 네, 네. 찌릿찌릿하고 막 예, 예, 힘들 예, 예. 뻣뻣해지고 막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 다리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형외과에 가서 뭐 나 네. 무릎 봐주세요, 종아리 봐주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다리의 문제가 아니라 허리의 문제였던 경우가 있다는 거죠. 허리에 문제가 있는데 다리에 이상이 생기는 네. 그런 이유는 예. 우리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허리 자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네. 허리에서 나와서 이 엉치라든지 예. 아니면은 허벅 다리 또 종아리 그리고 발끝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허리에서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그 부위로 나아가는 신경들이 눌리는 거기 때문에 예. 네. 그쪽에서 통증이 오게 되는데요. 네. 이러한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나오세요 엉덩이 쪽에 통증이 올 수가 있고요. 또 네. 지금 어르신들은 주로 엉치가 아프다 어, 이렇게 얘기를 어, 하시게 어. 되죠. 네. 그리고 다리의 감각이 또 저하가 예. 오게 되는데요. 예. 양쪽 다리가 이렇게 둔하게 느껴지시고 예. 또 아까 말씀드린 오래 서 있거나 이제 걸을 때 네. 네. 다리 저림과 어.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예. 많이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신경이 마비가 오기 때문에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어. 걸음 걸을 때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까지도 거의 다 있습니다. 다리 증상이네요, 그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허리가 아프면 당연히 디스크 이 판이 나와서 예, 근데 예, 예. 저는 척추관과 관련된 네. 이런 쪽은 잘 몰랐어요. 그러셨죠. 어떻게 다른 건가요? 척추관 협착증과 네. 지금 말씀하신 허리 디스크와 네, 네, 네. 이거는 뭐 같으면서도 또 다른 그런 어.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허리 디스크라는 것은 네. 주로 급성으로 생기는 이런 병이 되겠습니다. 예. 예. 여기 사진에 보시게 되면요, 네, 네.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이 정상적인 그런 척추 모형이 음. 되겠는데요. 예. 여기 있는 이 까만색 이것이 디스크입니다. 그리고 네, 네. 이 빨간색 원안에 있는 것이 신경이 되겠는데요. 예. 네. 허리 디스크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디스크란 조직이 네. 튀어나와서 네. 그 신경을 꽉 누르는 것입니다. 누르고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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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한쪽으로 누르게 되겠죠. 예.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네.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라 이 디스크 예. 또 이 주위에 있는 뼈 또 인대 이런 음. 것들의 변형이 되면서 음. 척추 자체가 전반적으로 좁아지는 것이거든요. 어. 신경이. 허리 디스크라는 것은 음. 전 연령층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들부터 예. 어떤 뭐 아주 젊은 사람들은 중학생도 오.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까지도 전 연령층에서 예. 예. 급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네. 허리 네. 디스크가 되겠고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은 네. 주로는 5,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허리 디스크는 주로 어느 한쪽의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네. 일측성, 그러니까 한쪽으로. 다리가 한쪽으로 왼쪽, 아, 아니면 예, 예, 오른쪽 이렇게 네. 나타나게 되는데 예. 척추관 협착증은 전반적으로 누르기 때문에 양측으로 아. 같이 나타나는 이런 게 좀 이제 다른 점이 되겠고요. 아하. 네. 그리고 네. 허리 디스크는 허리를 앞으로 굽힐 때 네. 통증이 약화가 되는 그런 경우가 오. 있겠는데 척추관 협착증은 네. 주로 허리를 뒤로 젖힐 때 네. 이런 통증이 완화가 되는 그런 경우가 예. 있겠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은요, 뭐 모든 뭐 이 몸 구석구석이 이제 네, 다 고장이 나기 힘들어지겠지만. 시작하죠, 네. 이제. 그런데 급격히 이렇게 허리가 나빠지는 이유 단순 노화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척추 질환의 이제 원인은 아주 여러 가지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노화가 되면서 그런 퇴행성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요. 호불암병 같은 이런 경우는 뼈 자체가 약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뼈가 약해지는 경우는 특히나 우리 폐경기 여성에서 뼈 자체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생겨가지고 뼈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젊은 사람들에서 이런 척추 질환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예. 이유들은 그런 잘못된 자세, 생활 습관, 특히나 요새는 이제 특히 스마트폰을 보는데 그렇죠. 스마트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쪼그려서 이렇게 본다든가 예. 아니면 앉아 있는 자세가 안 좋다든가 네. 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이 네. 많이 작용을 하게 되겠고요. 네.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런 부엌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래서 심하게 허리를 숙인 채로 일을 하신다든지 네. 이런 예. 경우로 인해 가지고 척추의 구조적인 변형이 오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활 습관, 생활 자세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네.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어머님들 그렇죠. 하루 종일 부뚜막에서 이렇게 하고 일하시다가 밭에 나가서 또 이렇게 아니, 하시잖아. 거기다가 또 있잖아요. 네. 물동이를 어. 머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기억나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어머님 여러분. 네. 이번에는요 실제로 이 척추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분들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요. 예,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한번 만나보실까요? 김해에 사는 77세 김판순 씨. 몇 년째 계속되는 허리 통증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허리 복대를 차는 그녀. 복대요 이게? 예, 나 이걸 집에서는 메고 해요. 이거 안 매면 더 못해 힘을 더 못줘 허리를. 그럼 그거 안 매면 움직임이 불편하세요? 예, 그 안 매면 좀 어떠신데? 더 구부러진 것 같아. 그래 좀 허리가 힘 좀 주라고 이거 하면. 몇 년 전 이미 허리 수술을 받았다는 김판순 씨. 그러나 최근 통증이 심해져 복대 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다. 약 먹고 어쩌고는 내 몸 돈으로 내 몸뚱이만큼 쌌어도 아마 남고도 남을 겁니다. 약값 들어간 거 뭐 하는 거 돈 쓰는 거예요. 키도 그러니까 키도 오지고 오그라지고 이제 허리가 굽으니까. 옆에서 그런 아내를 바라보는 김판순 씨의 남편의 마음도 편치 않은데 미안하고 지금 결론적으로는 안 됐다 생각이 들지. 뭐 저녁에 막 다리를 주물러 줘야 되고 이 허리를 계속 내가 지압을 해줘야 잠을 자니까 지금 평상시에 이러고 서 있을 때는 잘 몰라도 반드시 누트를 못해. 이럴 때만 이제 눌러 그러면은 이제 통증이 오니까. 지금 내가 마음이 굴떡갖고 진정이 없으려니까 제일 그거에 또 신경이 쓰이고. 통증을 참지 못해 결국 시술을 받기로 결정한 김판순 씨. 걱정하지 말고. 태연한 척 해보지만 시술을 앞두고 긴장되는 마음은 어쩔 수 없다. 한데 모여진 소염 진통제와 각종 약들. 나 위장약 먹고 위장약. 계속되는 통증으로 늘어난 것은 약뿐이다. 약에 의존할 만큼 허리 통증이 심하다 보니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이 짧은 시간에도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 어디까지 좀 걸어가면 앉을 때밖에 안 보여요. 고통이라요. 시집살이도 부책해서 그런다 해서 뭐 시어머니한테 내가 뭐 저기도 못 오고 나 이 불쌍해. 불쌍 사는 게 세상에 너무 불쌍해. 내가 어떻게 그래서 아이고 나 한 달을 살다 죽어도 나 허리 좀 피고 좀 나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우리 집 아저한테 얘기까지 다 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 김판순 씨. 그런 아내의 다리를 말없이 주물러주는 남편. 다리는 또 왜? 저 허리가 땡기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뭐 땡기면서 이 뒤에 오금이 여가 땡기면서 아파요. 아이고 아파. 어머니 근데 매일 이렇게 주문을 주세요? 저녁마다 이렇게 주물러 줘야지. 다리가 저려 잠들 수 없는 아내가 하루빨리 치료를 받고 나아지기를 기도한다. 며칠 뒤 병원을 찾는 김판순 씨 부부. 예, 세요. 지금 제일 불편하신 게 어떤 게 제일 불편하세요? 막 허리 골반이 아프시고. 그냥 끊어질까 내려앉는 분은 내려앉은 것 같아. 그렇게 아파요. 다리는요? 다리도 아프죠. 이제 여기도 언제 다리는 어느 쪽이 더 아프세요? 왼쪽, 오른쪽 중에서? 왼쪽이 더 아파요. 왼쪽이 더 오금이 아프시고. 땡기면서. 이제 요 사진 보시면은 요 4번, 5번 있는데 예전에 이제는 그 수술 받으신 데가 요 4번, 5번 있는 쪽 지금 그쪽 부분으로 예전에 수술 받으신 것 때문에 유착이 좀 있으시고요. 그리고 신경 자체가 여기서 이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그 신경이 많이 눌리고 있어요. 수술도 받으셨고 또 연세도 이렇게 80 다 되셨고 그래서 있으신데 이걸 다시 수술하시고 이러시기는 힘드신 상태시고요. 그래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거로 생각이 되고요. 이미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김판순 씨. 이후 노화로 4번, 5번 사이 척추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지금처럼 엄청난 통증이 발생했다. 이미 77세의 고령인데다 한 번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비수술 요법을 선택한 그녀. 지금 시행되고 있는 방법은 고주파 수액 감압술로 먼저 디스크 내부에 고주파 바늘을 삽입한다. 그 후 단백질 성분인 디스크에 열을 가해 돌출된 디스크의 크기를 감소시킨다. 오른쪽으로 좀 불편하시죠? 예.
이후 시행된 시술은 척추 협착 풍선 확장술. 국소 마취 후 가는 관을 이용해 협착 부위에 풍선을 삽입한다. 그 후 좁아진 척추관 내에 공간을 만들어 눌려있던 신경을 펴게 하면서 시술은 마무리된다.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게 이게 허리에서 있는 신경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그 신경이 이렇게 꽉 조여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 신경이 조인 부분에 들어가서 그 신경 주위에 눌려 있는 그 부분을 풀어주고요. 그리고 유착 있고 그런 것들도 같이 풀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제 신경이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그 신경이 눌려 있는 부위에 좌우로 이렇게 조정이 되는 이런 기구인데요. 그 조정이 되는 기구를 이렇게 꼬리뼈 쪽으로 신경관을 통해서 집어넣어서 조영제를 집어넣어서 이 끝에 풍선을 이렇게 부풀리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부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부풀려서 그 눌리고 있는 신경이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노화의 과정을 겪는다. 우리의 허리 또한 예외는 아닌데 노화에 의해 척추를 둘러싼 인대와 뼈가 두꺼워지면서 척추관이 좁아지면 신경을 눌러 통증을 유발한다. 척추관 협착증의 연령별 환자 수를 살펴보면 50대 이상에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 디스크로 오인하기 쉽다.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증상 악화뿐만 아니라 중증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은 통증이 엉덩이 쪽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다리 감각이 떨어지는가 하면 마치 남의 살을 만지는 느낌이 든다. 특히 오래 서 있거나 움직이면 저리고 시린 통증이 동반되는데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서 넘어질 수 있다. 2년 전 등산을 하다 허리에 급격한 통증이 찾아온 이후로 좀처럼 허리 통증이 가라앉질 않아 병원을 찾았다는 재정읍 씨. 2년 전 겨울에 등산하고 왔다가 심하게 아팠어. 그때 허리만 아팠는데 진통제하고 물리치료를 해서 금방 나았거든. 근데 금년 2월 달에 다시 또 허리가 아팠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했어. 다리가 저리니까 걸을 때마다 통증이 오고 그다가 잠잘 때 항상 허리가 무리하니까 열이 나가지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재정읍 씨의 허리 통증을 줄여줄 방법은 없는 걸까? 지금 좀 어떠세요? 아이고 다리가 저리고 지금 엉덩이가 아파요. 엉치 쪽도. 지금 여기 사진 보시면은 이 사진상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두 군데에 지금 협착하고 디스크가 같이 있으신데요. 요 3번, 4번하고 4번, 5번 두 군데에서 이렇게 디스크가 나오면서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위쪽은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동그랗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비해서 지금 여기 3번, 4번인데 여기는 이런 데 비해 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던 신경이 많이 이렇게 꽉 끼어 있잖아요. 많이 눌려 있고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그 신경이 눌려 있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엉치도 불편하시고 다리도 불편하시고 그러신 거거든요. 많이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자, 따끔하실 거예요. 당뇨, 고혈압 등으로 수술이 불가한 경우 비수술적 요법이 시행되기도 한다. 전신 마취가 필요한 수술이 불가능한 이른의 재정읍 씨. 다리 쪽에 좀 찌릿찌릿하실 겁니다. 네. 곧이어 눌러있던 신경을 펴주는 척추 협착 풍선 확장술이 시행됐다. 지금 괜찮으시죠? 네. 얼마 후 시술을 마친 재정읍 씨가 안정을 취하고 있다. 시술 받은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금방 회복된 모습이다. 그래 수술하고 난 직후에는 완전히 사람이 죽었는데 아파서 진통이. 그래 2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까 통증이 사라지고 벌써 4시간 반이 지나가니까 완전히 통증은 아픈 데는 없고 기분도 좋고 그 수술이 잘 된 것 같아요. 옆 병동에 꼼짝없이 누워있는 67세의 염금연 씨. 골다공증을 앓고 있던 그녀는 몇 해 전 받은 수술 부위에 골절이 생겨 입원한 상태다. 4개월 전에 수술하고 집에 있으면서 아침에 누우면서 거실에서 넘어져요. 넘어져가 골절이 금이 같아요. 우연히 넘어져가지고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지금 많이 불편하죠. 수술도 아파요. 아프네요. 수술하려고. 많이 아파요. 그 골밀도 검사를 했을 때 뼈가 약하셔가지고 그 골다공증 판정을 받으셨던 환자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넘어지시면서 안 그래도 이제 약한 뼈가 넘어지면 다치셔가지고 뼈 자체가 척추뼈 자체가 이렇게 압박골절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허리 척추뼈에 그 금이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 척추뼈가 이렇게 높이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압박으로 해서 줄어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낙상으로 4개월 전 수술받은 부위에 골절이 생겨 시술을 받게 된 염금현 씨. 골절이 생긴 척추뼈에 주사 바늘 삽입해 뼈 시멘트를 주입하는 척추 채성형술이 이루어졌다. 네, 허리 좀 아프시죠 지금? 뼈 시멘트는 인체에 무해하며 완전히 굳을 때까지 3시간 정도 안정을 취하면 바로 활동이 가능하다. 부분 마취하에 시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노년층에게도 부담이 적은 시술 방법이다. 네, 시술은 잘 진행됐습니다. 환자분이 이제 1번 허리뼈에 압박골절이 있으셨는데요. 그 1번 허리뼈에 우리가 뼈 시멘트라고 해가지고 뼈를 이렇게 단단하게 굳히는 그 시멘트를 주입을 해가지고요. 그 뼈가 부러진 뼈를 이렇게 단단하게 굳혀주는 그런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 61세의 최숙희 씨. 얼마 전 디스크 절제술을 받았지만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무거운 물건도 쉽게 들어올릴 정도다. 어머니 허리 수술하셨다면서 이렇게 무거운 호박이랑 뭐 화분이랑 옮기셔도 괜찮아요? 아, 지금은 괜찮아요. 안 아프세요? 네. 이전에는 어떠세요? 아, 이전에는 못했지요, 내가. 예, 이런 건 아예 들 생각지도 못하고 네. 그냥 집에서 근거히 밥이나 해먹고 그것만 했지. 아저씨가 그 대신에 다 했어요. 지금은 무거운 호박도 가뿐히 들어올릴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지만 수술하기 전만 해도 꼼짝없이 집 안에 누워 있어야만 했다. 허리 아팠을 때는 이래갖고 다녔지. 고관절도 아프셨다며요? 네, 고관절도 그렇고 무릎, 다리도 다친 상태였었지요. 이쪽으로 그냥 이 통증이, 여기까지 다 있었어요. 특히 이제 골반 쏙쏙쏙쏙쏙 그러고 찌릿찌릿찌릿하고 이래. 그러니까 그 발 마사지 기계도 있고 이제 막 딱 사다 놓고 이제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엄청난 고통으로 마사지 기계 없이 잠을 잘 수 없었다는 그녀. 하지만 효과는 그때뿐 별다른 소용이 없었다. 근데 할 때 뻗긴 것 같았어요. 이제 진통제 한 개씩 먹고 그래갖고 약물 기운으로 버틴 거죠. 61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척추관 협착증이 찾아온 최숙희 씨. 그녀의 허리가 안 좋아지게 된 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내가 아저씨 병 수발을 하면서 병 간호하면서 또 너무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적되고 하고 어느 순간에 한계가 버리더라고. 당시 지병이 있던 남편의 병 간호를 위해 서울과 양산집을 오가면서 허리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그녀. 이거요. 여행 가는 거예요. 오늘 여행 가세요? 네. 보은에 대추 축제 하는데 여행 가려고요. 차도요. 한 5시간씩, 4시간씩 이리 타도 개안해요. 네. 허리가 아팠을 때는 여행은 꿈조차 못 꿨다는 그녀. 최숙희 어머니, 꼿꼿해진 허리로 남은 여생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네, 네. 정말 앞으로는 좀 편안하게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셨으면 보면서 좋겠습니다. 계속 예.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고통 얼마나 심했으면 네. 수술까지 정말 생각을 말로 하셨을까요? 할 수 없겠죠. 네네. 네. 아까 화면 보니까 그 신기한 화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걸쭉하게 뭐가 이렇게 풀처럼 떨어지는 것도 있고 수술방 안에서 그렇죠. 또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도 있는데 이게 다 그 다양한 수술 방법들인 건가요?
우리가 이제 척추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치료를 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보통 단계적인 치료, 네. 계단식 치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예. 허리에 통증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서는 보존적인 치료를 우리가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존적인 치료라는 것은 먹는 약이라든지 진통제나 근이완제 이런 약물이 되겠고요. 또 네. 주사 치료, 그러니까 관절이라든지 신경 주의하는 그런 주사 치료 방법들이 예. 있고 운동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 네. 도수 치료 이런 방법들이 보존적 치료가 되겠고요. 네. 이러한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네. 그 다음 단계인 비수술적인 그런 시술적인 치료 방법인데요. 경막의 내시경 시술이라든지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든지 아니면 척추관 풍선 확장술이라든지 예.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이 좀 전에 말씀하신 네. 그런 네. 시술적인 방법입니다. 예. 이러한 방법으로 치료를 했는데도 네. 호전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예. 수술적인 치료까지도 마지막으로 고려를 할 하시는 수가 거예요?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런 질환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네. 수술까지 가야 되는 경우는 열에 하나 정도 그러니까 열에 한 8, 9에 있어서는 네. 수술까지 안 가시고 이런 방법으로 충분히 치료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 만약 허리가 아프면 네. 약을 먹거나 네. 주사를 맞거나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네. 이게 계속 오랫동안 네, 네. 약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다 보면 예. 안 좋은 점도 있죠. 합병증이나 뭐 이런 건 그렇죠, 없습니까? 그렇죠. 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네. 주사 치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든지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때 쓰는 주사약이 주로 스테로이드 약인데요. 네네. 이 스테로이드라는 것은 우리가 양날의 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네. 그래서 잘 쓰면은 약이 되는데 잘못 쓰게 되면은 독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네. 스테로이드라는 건 강력한 진통소염제인데 네. 이 신경 주위에 염증이 있는 부위에 이 약을 주사를 하게 되면은 네. 염증을 많이 없애줍니다. 예. 하지만 전신적으로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뭐 당뇨가 있다든지 아니면 또 네. 특히 위궤양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이 스테로이드를 썼을 때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전문가의 그런 처방을 받으셔가지고 네네. 사용을 하셔야지 예. 이거를 전신적으로 특히 그냥 약을 지속적으로 있는 약을 드신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전신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네. 사실 우리 어르신들 보면 네. 아이 내가 잘 알아. 내가 내 허리 내가 예.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냥 집에서 방치하다가 네. 나중에 결국 어. 심각한 상황에서 병원 애들 많이 오신다고요. 그런 경우가 많죠.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 수술할 수밖에 없겠죠. 수술이라는 것은 예.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장 마지막 방법입니다. 예. 최후의 방법인 것이고요. 예. 그렇다고 또 수술을 마냥 미루는 것은 또 좋지 않습니다. 네. 수술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라는 것은 예. 허리 척추에 암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 이런 것은 수술 말고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렇겠죠. 네네. 네. 또 두 번째로는 대소변 장애라든지 아니면 운동마비라든지 이런 마비가 있을 정도로 신경이 심하게 눌려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신경이 더 죽기 전에 그러니까 회복할 수 있는 시기에 빠른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고민하지 수술 그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잠시 해주셨는데 네. 어떤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되겠습니까? 네, 수술 방법도 여러 네.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네네.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지금 하고 네. 있는 이런 수술은 척추 고정술이라고 하는 수술입니다. 예. 그래서 구조적으로 약해진 허리에 예. 뼈와 인대를 제거하고 예. 그 위에 나사목과 케이지라고 해가지고 네. 뼈와 뼈 사이에 네. 그걸 붙여주는 이런 것을 삽입을 해서 오. 이게 들어간단 관절 말인가요? 그렇죠. 예. 척추 관절 자체를 고정을 시켜주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 이런 수술은 척추의 관절이 네. 하나 아니면 두 개의 관절이 네. 붙어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네. 관절이 아예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괜찮아요? 관절이 없어지면? 관절 자체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네. 이 한 관절이 고정이 되게 되니까 그 관절의 위 아래에 있는 관절에서 이쪽 관절에서 움직이던 것만큼을 더 많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몇 년 뒤에 뭐 5년이나 10년 정도 지난 뒤에 네. 예. 위나 아래쪽의 관절에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다시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네네. 물론 이게 관절이 고정이 되게 되니까 유연성이 떨어지게 떨어지겠죠. 되겠죠. 네. 그래서 예. 아주 심하게 많은 부위를 고정했던 이런 환자분들 중에서는 앉아서 본인이 양말 신기도 힘들다 예. 이러시는 분들까지도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수술을 판단할 때는 예. 여러 가지 전문가 충분한 상의 끝에 결정을 하시는 게 그럼요. 좋겠다고 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수술 장면들 몇 가지가 나오는데 다양한 방법들이 나왔잖아요. 네네. 뭐 저거 나도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누구라도 찾아오시면 다 수술해 주십니까? 어때요?
이런 수술이라는 것이 결국 수술을 하려고 하면은요 네. 전신 마취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 중에서는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네. 연세 많으신 분들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지병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지병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전신 마취의 위험성이 그렇죠. 높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어떤 수술이든지 간에 위험성은 항상 존재를 합니다. 네. 간단한 우리가 말하는 맹장 수술이나 이런 것들도 뭐 5% 10% 이렇게 위험성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과 또 얻을 수 있는 것 그런 네.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충분히 이제 상의를 하고 네. 충분한 고민을 한 다음에 네.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저는 그 수술보다는 비수술 척추 치료 이쪽에 더 관심이 훨씬 더 저도 그래요.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제 경막외 내시경이라는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내시경 다 아시죠? 이제 예. 위내시경이라든지 네, 네. 대상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내시경이라는 거에 제일 좋은 장점이 우리가 관을 통해서 사진으로 볼 수 없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그렇죠. 있다는 게 네. 가장 큰 예, 장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경막의 내시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척추 안에 이렇게 척추의 꼬리뼈 쪽으로 이렇게 네. 통로가 있습니다. 이 네. 통로에 얇은 내시경을 오. 관을 통해서 집어넣게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이 환부, 그러니까 협착이 만약에 이쪽 부위에 있다. 그러면 이 부위에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네. 이 부위에서 확인을 하고 네. 눈으로 확인을 하고 예. 레이저라든지 아니면 약물이라든지 이런 예. 걸 통해 가지고 그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걸 풀어주는 이런 방법이 경막의 내시경 시술이라는 방법이 되겠고요. 네네. 이 두 번째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는 고주파 방법이 감압술. 있는데 네. 우리 디스크라는 것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 계란 프라이 같은 거는 요리를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네. 단백질이라는 거는 열을 가하면은 네. 이렇게 확 쪼그라드는 성향이 예, 예,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런 성향을 이용을 해서 고주파를 예. 이 디스크 안에다 집어넣어서 네. 단백질로 이루어진 디스크를 쪼그라뜨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신경 눌리는 걸 풀어주는 그런 것이 네.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는 방법이 되겠고요. 네. 세 번째로 척추 협착에 대한 풍선 확장술이라고 하는 방법은 마찬가지인 꼬리뼈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부풀릴 수 있는 풍선이 달린 기구가 있는데요. 그 풍선을 척추관 신경이 눌린 부위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끝에서 이 풍선을 부풀림을 해가지고 네. 예. 신경이 눌린 부분을 풀어주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러한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그런 시술적인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꼭 수술이 위험하고 수술이 안 되는 분들이라도 그걸 참고 견디는 것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통해서 그런 통증을 호전시킬 수 있다. 아 근데 네. 요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어떤 점? 전신 마취를 안 하니까 네. 뭐 그건 좋긴 한데 아까 이렇게 신경관 안으로 이렇게 막 내시경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아플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통증이 아예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네.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해보면은 어떤 분들은 뭐 그다지 이렇게 많이 아파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 네. 어떤 분들은 많이 아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은 그 통증이 일시적으로 네. 이렇게 찌릿하고 이렇게 짜릿하게 통증이 오는 것이고 그게 지속되는 것이 아니니까는요. 그 통증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저는 자꾸 아픈 뭐 이제 통증 가지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수술보다는 시술이 덜 아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치료 요양 기간도 늘어나게 되고 네, 네. 쉬어야 되는 시간도 많은데 예. 비해서 네. 이런 시술이라는 것은요. 예. 하고 나서 이제 소요되는 시간도 한 2, 30분 정도로 짧고 그리고 회복 시간도 한 몇 시간 정도만 있으면은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아주 이제 심한 생활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지만은 네. 일상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시술 받으시는 건 입원 안 하시고 그냥 바로 퇴원하실 수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시술하시고 나서 바로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서는 오전에 오셔가지고 네, 네. 네, 시술을 하신 다음에 어. 점심 드시고 바로 태어나서 출근하신 분도 아 계셨거든요. 이건 좋다. 이건 좋다. 그렇군요. 네. 수술, 예. 비수술, 보존적 치료. 약물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뭐, 네. 네. 예. 근데 응. 이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 주변에도 보면 네. 수술 한 번 받으신 분보다 시술 여러 번 받으신 분들 많이 보거든요. 뭔가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선생님?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나서 아 나는 안 좋으니까 오랫동안 쉬어야 돼. 예. 그래서 누워서 그냥 침상 안정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것은 그다지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아, 움직여야 네네. 되는군요. 그렇죠. 적절한 운동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 적절한 예. 운동들 중에서는 좀 산책, 가벼운 산책 예. 그리고 또 수영
또 네. 이제 몸의 이제 관절들을 이렇게 풀어주는 스트레칭 이런 것들이 척추 건강에, 네. 허리 건강에는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어떤 그 운동이 네. 허리 건강에 좋은지 네.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네. 운동 장면 보시고 네. 계속 얘기 같이 나누겠습니다. 운동 한번 해보시죠. 네. 푸른 가을바다의 제주. 이곳에서는 매년 해녀들의 물질 실력을 겨루는 제주 해녀 축제가 열린다. 해녀들은 산소통 없이 바닷속에 내려가 숨을 참는 2, 3분 동안 해산물 채취 작업을 마쳐야 한다. 최대 수심 30m 아래까지 내려가는데 바닷속에서 물의 압력을 견디며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허리와 다리에 일정한 자극이 계속된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해녀들이 같은 연령대의 일반 여성들에 비해 골다공증 발병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물의 부력을 이용한 운동은 척추질환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음악에 맞춰 물속에서 에어로빅을 하는 아쿠아 피트니스. 한편 주민들의 복지 건강을 위해 지역 보건소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 체조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신체 활동을 돕고 허리 유연성을 증가시켜 척추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엄청 낫지요. 어떻게요? 아니 내가 조금 더 못 가고 앉아야 되는데 요즘 그래도 저 버스머리까지는 그냥 걸어갈 수 있으니까 꼬부랑 해도. 운동하는 게 힘이 생기지요. 네. 어깨 아픈 것도 풀리고 허리 아픈 것도 풀리고 네. 가다 넘어지려는 것도 안 넘어지고 참 좋습니다. 허리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 방법도 있다. 먼저 허벅지 부분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듯 스트레칭을 한다. 다음은 한쪽 다리를 들어 골반을 살며시 틀어서 눌러준다. 또 발끝을 약 15도 정도 들어 올려 복근을 강화시킨다. 다음은 누운 자세에서 허벅지 힘을 이용해 배를 들어 올리는데 이렇게 하면 등 근육이 강화된다. 이번엔 엎드린 자세에서 팔을 뻗어 등 근육을 이완시킨다. 여러분 잘 보셨죠? 제주도 가고 싶네요, 제주도. 자, 뭐 수술도 무섭고 시술도 무서우신 분들 안 아파야죠. 예방하려면 허리를 위해서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리 강조를 해도 모자라지 않는 것. 네. 첫 번째가 네. 바른 자세. 바른 자세. 그리고 네. 생활 습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네. 앉아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할 때도 잠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 예. 척추가 굽거나 어느 한쪽으로 눌리지 않도록 예. 똑바른 자세를 취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예. 네네. 두 번째로는 어느 몸의 부위에서도 예. 운동을 꾸준히 함으로 해서 근력을 키워주는 것이 예. 척추 건강에도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서 있을 때 똑바른 자세도 알겠고 네. 앉아 있을 때 똑바른 자세도 우리가 이제 다 알죠. 그렇죠. 이렇게 90도를 네. 만들려고 하는데 아까 잠잘 때 자세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중요해요. 네. 어떻게 자야 돼요? 엎드려서 자는 거. 제일 허리에 안 좋습니다. 나쁘다면서요? 예, 좋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똑바로 누워서 주무실 때는 네. 네네. 얇은 베개 같은 것을 네. 무릎 밑에다 받쳐주시게 되면 아하. 허리에 들어가는 그런 하중을 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옆으로 누워서 주무실 때는 네. 이 척추가 목이 네. 평행이 되도록 네. 적절한 높이의 베개를 베주시고 또 네. 무릎과 무릎 사이에 네. 얇은 베개를 끼고 주무시게 되면은 네. 척추에 들어가는 이런 부담을 좀 줄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군요. 야, 오늘은 이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게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 젊었을 때부터 네. 아까 곽동원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네, 네. 관리를 우리가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자세, 또 생활 습관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네. 예, 우리 몸의 중심인 이 척추, 예,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김훈 신경외과 전문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